표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집합이란 무엇이란 여러분들 집합이란 여기 써 있어요. 뭐냐면 대상이 분명한 거다. 대상이 어떤 거다 얘들아? 분명한 것을 말한다. 알았지? 불분명하면 안 돼요. 뭐 예쁜 사람의 모임, 키가 큰 사람의 모임 이런 거 안 돼. 알았지? 문제 잘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았을까요? 뭐 예를 들어 다음이 집합이냐 아니냐를 내기는 어렵다. 근데 복자는 나올 수 있다. 문항수가 좀 있어서. 알았지? 복자는 어떤 특징이냐면 소문항을 많이 둘 때가 있어요. 1번에다가 소문항 한 대여섯 개를 둘 때가 있어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집합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 대상을 뭐라 한다? 대상 하나하나를 뭐라 하자? 원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알았을까요? 대상이 어떻다? 있어야 되고 그걸 뭐라 한다? 원소라고 합니다. 지금 규동이 한마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것이 우선은 집합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야 되겠고 요 표시를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식으로 치면 이거를 뭐라 하냐면 수식으로 치면 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인이라고 치면 이렇게 바뀌어요. 알았을까요? 삼지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대문자는 집합이고 소문자는 뭐가 된다? 원소가 되는 것이고 이때가 어떤 것이다? 원소와 얘가 원소가 A의 A 집합의 원소냐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있어요. 알았지? 얘가 원소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지? 원소냐. 그런데 원소가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삼지창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줘요. 내 말 알겠죠? 원소냐 아니냐라고 할 때는 그랬을 때 집합을 우리는 이제 표현하기를 좀 이따 먹을까요? 여기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표현 방법이에요. 크게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알았죠? 세 가지가 있고 집합의 원소날법 무슨 방법? 예, 원소를 나열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요 나열 때문에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퍼뮤테이션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원소를 그냥 쓴 겁니다. 나열 순서는 없어요. 다시 해서 콤비네이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나열했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괄호 치거든요. 그래서 A, B로 하나, BA로 하나 어떻다? 같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열 의미 생각하시면 좀 안 돼요.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한 뭐냐면 써주되 집합에 집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집합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다 얘들아? 집합이 원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배웠던 A는 요 놈이 지금 A라고 할 때 대문자 A는 집합이고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원소일 때 이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되는 건가요? 네, 되죠. 그죠? A가 원소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지금 A의 또 뭐냐? 원소냐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을까? 이것도 맞나요? 틀리나요? 또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선생님 언제 써먹어요? 라고 한다면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실수 안에 뭐 있어요? 실수 안에 유리수와 무리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알았을까요? 그 다음에 또 무리수 안에 뭐가 있어요? 유리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참?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가 있죠. 정수 안에 뭐 있어요? 자연수, 영, 음의 정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합 안에 또 다른 집합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조건제시법이에요. 뭐라고 하더라? 조범제시법인데 뭐 원소가 갖고 있는 공통인 성질을 나타내는 걸 말해요. 공통인 뭐라고 하더라? 성질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X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있는데 뭐 X라고 하는 녀석이 뭐라고 해줄까요? 뭐 여기다가 X는 뭐 2n-1이고 n에다가 뭐 1, 2, 3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갖는다. 그런 것을 이렇게 원소라고 한다. 알았지? 그래서 얘가 원소가 되는 거고 요 놈이 뭐다? 공통인 성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나열법에 있는 것을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에 있는 것을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는 거고 1 되는 거고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x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n에다가 3을 넣어주면 얼마가 되고 5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렇게 또 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또 쓸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2x-1로. 그런 다음에 x는 또 어떻게 쓴다? 1, 2, 3으로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다. 알았지? 그렇게 되겠고. 그러나 이제 필연적으로 조건제시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x의 범위가 1부터 3까지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꼭 물어봐야 되죠. 뭘 물어보냐면 이거에 속하고 있는 수의 성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이거를 만족하는 대소는 있긴 있으니까 대소가 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실수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수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놓고 나서 요거인 x는 무슨 수? 예를 들어 실수다 라고 해준다면 이런 거는 원소나일법으로 쓰기가 어렵죠. 이건 조건제시법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물론 여기에다가 뭐로 쓸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정수라고 써도 상관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관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았지? 그래서 어쨌든 조건제시법이 나왔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그다음 벤 다이어그램은 뭐 제일 보기가 편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알았지? 여기다가 원소를 역시 갖다 쓰되 임의대로 써도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됐고요? 보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원소의 개수예요. 뭐의 개수, 여러분들? 원소의 개수예요. 알았지? 그래서 A라고 하는 놈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N이라고 나타냅니다. 뭐라고 한다? 이게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지? 가 되겠고.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데 셀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게 바로 무슨 집합? 유한집합. 그 다음에 또 셀 수 없는 걸 무슨 집합?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뭐 무한집합 같은 경우에는 조건제시법으로 쓸 수는 있느냐? 무조건 조건제시법으로 가야 될까요? 무한집합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수 같은 경우에요. 자연수 무슨 수, 여러분들? 자연수 1, 2, 3 이렇게 해서 4가 됐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얘는 무슨 집합이니까? 무한집합이에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원소날법으로 표현할 수는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아까 뭐였냐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대상이 되는 애들 뭐라 한다? 원소를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알았을까요?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집합은 우선은 정의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단지 연산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얘들아? 연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이제 나중에 양수 발견하고 음수 발견하고 뭐 발견했대요? 0이라는 수를 발견했다. 알았지? 0도 왜 필요했느냐? 연산 때문에 필요했던 거거든. 알았지? 그래서 연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냥 개념이에요. 알았을까요? 기호입니다. 그래서 공집합이다. 무슨 집합? 공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오케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원소가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구나. 알았지? 그래서 원소가 없어도 된다. 라고 하는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하고 공집합이라고 하고 공집합은 뭐 때문에 튀어나왔다? 연산을 위한 도구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공집합의 정의가 뭐냐라고 한다면 원소 개수가 0개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알았지? 원소 개수가 몇 개라고 얘들아? 0개라고 얘기하신다.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해지겠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습니까? 할만하죠? 아직 할만하죠? 그죠? 네, 좋아요. 자, 이건 그래도 개념을 익히기 빨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때요? 익숙해요? 할만해요? 좋아요. 넘어갈게요. 자, 확인 체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확인 체크. 밑에 거, 옆에 거 다 해볼게요. 예. 우선은 확인 체크 295, 296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어요?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 집합인데 295. 자, 몇 번입니까? 집합인 게 뭘까요? 라고 한다면 뭐죠? 4번이 되겠고요. 또 5번이 되겠죠. 그죠? 5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무슨 집합이에요? 공집합이 되겠죠. 296은 대입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만족하는지 알았을까? 아니면 0이 만족하는지 거꾸로요. 오케이?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가보면 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모범 답안이 있는 겁니다. 지 원소나 일법으로 나타내는 것은 뭐로 가고 조건제시법이고 조건제시법은 뭐로 가고 한번 1번 같이 해봅시다. 1, 2, 5,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1, 2, 5, 10 예, 이거는 딱 근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X라고 하는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X는 1, 2, 5, 10인 거니까 X는 뭐가 되는 거구나. 10의 약수, 양의 약수. 양이란 말을 꼭 쓰셔야 돼요. 알았을까요? 원래 약수라고 하는 얘기는 두 수를 곱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 A가 BQ 이렇게 놨을 때 A가 되게끔 하는 숫자예요. 정수 단위에서 끝나요, 지금. 그렇게 되어서 양이라는 말을 꼭 쓰셔야 되고. 자, 2번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X라는 놈인데 얘는 어떻게 되겠구나? 그렇죠. 3의 X는 3의 뭐가 된다? 양의 배수. 알았죠? 양의 배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 됐고 나머지 1은 자 이거 어떻게 4번부터 갈게요. 4번은 뭡니까? 3으로 나와서 나머지가 얼마인 수? 1인 수. 4 맞아요? 4? 얼마부터 가야 돼요? 1부터 가야 됩니다. 알았죠? 몫은 제로인 겁니다. 알았죠? 1 같은 경우도 몫은 0이고 나머지가 1인 숫자에 포함시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1, 4, 7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뭐 4번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올 수는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A라고 하는 게 0, 1, 2가 됐고 이거를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나타내 보시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때 이제 이런 거예요. A의 원소예요. 알았을까요? 다시 X하고 Y는 A의 무엇이다 여러분들? 원소인데 알았지?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건 누굽니까? 0 또는 1 또는 2. 자, Y는요? 예, 그러면 여기서 뭐 더 이상 내가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0과 0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서로 다른 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거는 0, 1, 2. Y도 뭐가 있으니까 0, 1, 2. 그렇죠? 그래서 내가 0, 1, 2를 가지고 0, 1, 2, 0, 1, 2를 가지고 더하면 0, 1, 2, 1, 2, 3. 자, 써볼게요. 2, 3, 4가 되겠고 요 값들을 내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쵸? 몇 개 나왔습니까? 위에 드러난 건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 9개가 드러났지만 이걸 다 써요? 0, 1, 1, 2, 2, 2 이렇게 내가 쓴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추각해서 표현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알았죠? 요 집합의 원소는 1이 있다. 알았을까요? 1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0, 1, 2, 3, 4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나왔을 때 2가 3개 나왔다 하더라도 한 개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지 않으면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없어지게 되죠. 마치 유한집합이 무한집합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내 말 맞나요 여러분들? 얘도 마찬가지야. X가 뭡니까? 0, 1, 2예요. Y도 뭡니까? 0, 1, 2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괜히 뭐 같은 원소를 또 쓸 수 있어.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알았죠? 벌써 졸리죠? 예, 중학교 1학년 애들 거여서 그래요. 자, 297, 29 여기 한번 해볼게요. 297, 298, 29 오늘 마스 다 가졌죠? 마스. 네. 마스. 그렇죠? 오늘 그냥 집합까지 끝내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숙제는 내드릴 거거든요. 마씨를 숙제를 내드릴 거고 그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거야. 아유, 해야죠. 해야죠. 테스트 안 하면 본인이 어디가 약한지를 몰라요. 나는 니들을 진단하는 사람이야. 알았지? 눈빛들은 얼마나 저는 우주 1등들의 눈빛들을 가진 친구들인데 막상 또 시험 보면은 허거거 이렇게 이걸 틀렸단 말이야. 이걸 연산을 이렇게 길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내가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대신에 부교재를 조금만 좀 이번 달까지는 좀 참아볼까 싶어요. 부교재요? 네. 참는다고요? 이번 달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생각에는 사이드로 할지 마더통을 할지 고민 중에 있고요. 진짜 아프네요. 원래 선생님이 가는 그 체육관이 그 3시간 반이 무료 주차인데 어제 같은 경우 선생님이 한 5시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주차비를 더 내고 나왔습니다. 간만에 하니까 너무 막 그 도파민이 엄청 나오는 거야. 하셨습니까? 297 한번 볼까요? 자, 맞나요? 1번은? 아니죠? 9까지 들어가야죠? 자, 2번입니다. 2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 이거 틀렸네요. 그죠? 이거는요. 아까 1 집어넣으면은 3, 2 집어넣으면은 이거 맞네요. 이게. 그치? 4번은 10보다 작은 소수. 2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0부터 9까지는 홀수. 맞나요? 이거는? 1이 틀렸네요. 그죠? 1이 빠졌습니다. 자, A를 써볼까요? A는 원소날보로 나타내보세요. 라는 거죠. 뭐 있습니까? 0하고 10보다 작은 뭐의 배수? 얼마 있습니까? 2, 4, 6, 8. 요거 놈에 대해서 2, 4, 6, 8에 대해서 다시요. 이렇게, 그지? Y라는 놈을 원소로 왔는데 Y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져. 이런 얘기가 되겠고 2가 들어가면 3, 2, 6, 4. 4가 들어가면 3, 여기에 10. 그죠? 또 6이 들어가면 6, 3, 18에다가 16, 그죠? 그 다음에 또 8이 들어가면 22가 되나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자, 선생님, 요렇게. PQ는 무슨 수이구나? 그렇죠. 이런 문제 좋네요. 그지? 자식에서 소인수분해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근데 반드시 뭐하고 뭘 갖고 있어야 돼요? 2하고 5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2하고 5를 갖고 있는 2의 배수와 5의 배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알았지? 다시요. 무슨 수니까 얘가? 자연수니까 2하고 5로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원소가 아닌 거는 누가 됩니까? 2번이 되겠네요. 반드시 3이 들어오니까요. 그죠?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도 넘어가서 자, 됐고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이렇게 했는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요거 자 06번인데요. 이거는요. 요 집합에 대한 원소 개수다 이런 얘기죠. 맞지? 예, 이 집합의 원소는 무엇인데 읽어보는 겁니다. 원소가 누구예요? 0으로서 한 개다. 맞죠? 이렇게 바꿔주고 2번 자, 요 집합의 원소는 뭡니까? 공집합 그리고 3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원소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몇 개구나? 2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집합의 원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읽어주는 거죠. 0과 1과 2거든요. 그래서 몇 개입니까? 3개가 되는 거고요. 요 집합의 원소 개수는 몇 개입니까? 2개가 되니까 2가 되겠죠. 따라서 빼주니까 얼마로구나? 1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다. 4번입니다. 자, 요 집합의 원소는 누구로서? 3으로서 그것의 개수는 몇 개로구나? 하나 이렇게 되겠죠. 요 집합의 원소는 뭐로서? 5로서 몇 개로구나? 하나로서 둘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원소의 개수는. 자, 요 집합의 원소는 무엇으로서? 0으로서 한 개이고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정의대로 0인 거고 그치? 이 집합의 원소는 공집합으로서 몇 개이고? 한 개이고 요 집합의 원소는 0과 1로서 몇 개여서? 2개여서 따라서 합하게 되면 몇 개로구나?
4개로구나. 이런 얘기가 돼요. 어려워요? 아, 괜찮아요? 좋아요. 자, 300번, 301번 해보겠습니다. 됐어요? 뭐 301번, 자, 300번의 답은요? 유한집합인 거니까, 유한집합이죠. 원소 개수를 셀 수 있는 겁니다. 연계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과 뭐가 돼요? 디귿. 맞지? 니은 디귿이 되겠다. 301번은요. A의 원소 개수는 몇 개입니까? 50보다 작은 뭐의 개수? 실의 양의 개수니까 몇 개구나? 7개. 그죠? 요거는요. X제곱이 마이너스 4인 실수입니다. 실수. 그쵸? 따로 실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0개가 되겠죠. 공집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몇 개가 되고요? 2개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어이구, 연수 문제가 바로 나왔네? 그지? 연수 문제. 숙제로 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쵸? 내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요. 집합 사이 뭐라고 얘들아? 포함 관계. 아까는 뭐였냐면 항상 수학 구조가 그런 것 같아. 그치, 얘들아? 뭐냐, 뭘 배워. 그래서 그 정의를 내려. 내가 걔들 갖고 연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야. 알았지? 근데 그 이전 단계가 이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집합으로 하나를 정의를 내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집합의 대상이 되는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를 살폈고요. 이번에는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를 살피는 건데, 사실 이미 좀 얘기가, 앞에 좀 내가 약간 나온 거야. 아까 공집합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입니다. 포함 관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자, A, B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A의 모든 원소가 뭐 할 때? B에 속할 때.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알았을까요? 모든 원소가 속할 때. 알았을까요? 모든 원소가 속할 때. 이게 원소예요. 이게 원소가 속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알았을까? 원소는 속한다. 집합은 포함된다. 알았지? 라는 표현을 쓸 거야. 그래서 A의 모든 원소가 B 집합에 속하게 될 때 이렇게 되겠고, 요 정의야 이게.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의대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즉 X가 A의 원소이면, X가 A의 뭐가 되면 원소이면 그 X는 B의 원소이다. 이렇게. X가 A에 속하면 그 X가 B에 속한다. 이런 얘기야. X가 A에, 자, 너희들 되게 좀 똘똘한 친구들인데, 쌤이 그냥 반복하는 거야. X가 A에 뭐면 원소이면, X가 A에 속하면, X가 B에 속한다. 원소이다가 성립한다면, 알았지? 성립한다면, A를 B의 무슨 집합이라 하자? 부분집합이라 하고, 알았을까요? 하고 그것을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역시 수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영어로 쓰면 subset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집합을 set이라고 그래요. set. 알았을까요? 영어로 뭐라 한다 여러분들? se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내 말 이해하겠어요? 웃어줘야지. 타이밍이야 지금 딱 맞아. 그치? 35분에 알았을까요? 뭐라 한다 얘들아? set. 알겠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밑에 서브예요. 알았을까요? 그래서 이걸 서브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을 서브웨이, 우리는 서브웨이 건물에 있는 거고요. 밑에 1층에 보면 맛있죠. 자, 먹은 지 꽤 오래됐는데 어쨌든 서브셋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또 이게 정의니까요. 이게 정의니까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지 않으면인가요? 이걸 부분집합이 아닌 경우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부분집합이 아닌 경우는 모든 원소가 속하면 부분집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모든 집합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어느 거 하나라도 속하지 않으면 부분집합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 말 이해해? 그럼 내가 A는 A의 여러분들 A는 A의 부분집합이 되나요? 정의대로만 생각해 보는 거야. 당연히 되는 겁니다. AA는 모든 원소는 A의 모든 원소가 되니까요.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어떤 겁니까? 원소가 있고 해당 원소가 속하여야 돼요. 원소가 없는 게 누구죠? 공집합이에요. 알았을까요? 요 놈이 처리가 좀 어려워요. 정의대로 하기가. 근데 이거를 공집합을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잘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약간 이 상황인데 이렇게요. 알았을까요? 약속하는 겁니다. 내 말 이해할까요? 약속 후 알았을까요? 약속 후 데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understand? 나도 지금 사실 제정신이 아니고 나도 지금 며칠 놀다가 와서 제정신은 아니에요 지금. 힘들어요. 피곤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모면을 할까? 아침에 진짜 소음 나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죽겠더라고. 자, 어쨌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약속한 거야. 알아들어? 약속한 거고. A는 A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이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정의니까 정의대로 따라가면 되고.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알았을까요? 다시 여기서 X가 A에 속하면 X는 B에 속한다. X가 B에 속하면 X가 C에 속한다고 치면 X가 A에 속하면 해당 X는 어디에도 속하니까 C에 속하니까 A는 C에 속한다. 이게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정의대로 생각하면 다 들어맞겠지. 내 말 이해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됐고요.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당연히 딱 봐도 맞는 거 맞지, 그지? 그러니까 1과 1은 들어가 있고 2도 들어가 있고 이해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B는 A의 부분집합에 속할 수 있니 없니? 그거는 안 되겠죠? 오케이. 서로 같은 집합이야. 서로 뭐라고 하더라? 같은 집합. 우리가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할 때 생긴 게 같으면 되는 거냐? 그럼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뭐냐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우리는 A하고 B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알았어요?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정의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내 말 이해하겠을까? 이것이고 이걸 보여라 그러면 A 집합과 B 집합이 같다라는 걸 보여라라고 했더니 둘이 생긴 게 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았을까요? 얘가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을까요? 좋아. 진부분집합 무슨 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에요. 알았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부분집합이기도 한데 리얼하게 진짜로 자신의 파셜 일부가 돼야 된다 이거야. 일부가 돼야 돼서 부분집합이긴 부분집합이야. 뭐라고 다시 한번 부분집합이기는 부분집합인데 자기 자신이 아닌 거를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알았을까요? 그래서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만 뺀 걸 말합니다. 알았지? 공집합은 항상 들어가는 거고. 알았니?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개수. 이게 시험 문제의 단골이죠. 여기서 케이스가 많이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선 처음에는 원소 나열법을 한번 나타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놈의 원소가 A의 하나예요. 알았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알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X는 A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X를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거야. 써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무슨 집합은 포함해야 돼? 공집합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원소 개수가 하나인 거니까 하나인 것만 쓰는 겁니다. 사그라들대로. 몇 개 나왔습니까?
두 개가 되는 거야. 몇 개가 된다고 얘들아? 두 개가 됩니다. A라고 하는 놈이 A, B예요. 알았지? 그런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무슨 집합? 부분집합. 선생님 어떤 기준으로 가냐면 원소의 개수로 갈 거야.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거 무슨 집합? 공집합.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맞지? 요거의 원소는 요거의 원소다. 요거의 원소는 요거의 원소. 이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두 개다.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몇 개야? A의 부집합은 몇 개인 거야 지금? 세 개야? 네 개죠. 네 개. 맞지? 네 개야. 자, A라고 하는 놈이 A, B, C야. A, B, C. 알았지? A, B, C야. 그러면 요걸 가지고 또 X를 내가 써보는데 자, 집합에서 원소 개수가 0개인 거 무슨 집합이고 공집합 원소 개수가 하나인 거 A 또 뭔데 얘들아? B 또는 C 원소 개수가 몇 개인 거? 두 개. A, B 또 B, C 또 CA 맞아. 또 원소 개수가 몇 개인 거? 세 개인 거. A, B, C 이렇게. 됐지? 이런 식의 어떤 나열로 기준을 가지고 해보시는 게 좋아. 몇 개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8개죠. 그지? 따라서 8개다. 그죠?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놈에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알았지?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원소 개수가 하나일 때, 원소 개수가 몇 개일 때, 하나일 때 몇 개 나왔고, 자, A 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일 때는, 두 개일 때는 몇 개 나왔고, 네 개 나왔고, A 집합 원소 개수가 세 개일 때 몇 개 나왔고, 8개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 집합 원소 개수가 몇 개인데 지금 A 집합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몇 개니 이게 지금 n개니까 따라서 토탈 몇 개구나? 2의 n제곱가다 라고 추론할 수가 있겠죠. 알았을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는 많이 합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A가 있고 요 안에 X가 있다. 영역이라고 할게요. 알았지? 영역이라고 할게. 잘 봐. 여기에서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알았지?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A라고 하는 놈이 뭐가 A가 이렇게 사람이야. 알았을까요? 너는 우선 요 A라고 하는 요 영역, 이 땅이 들어가야 돼. 알았지? 들어가는데 보니까 여기에 지금 A라고 하는 X라고 하는 또 집단이 또 있네. 그지? 여기가 있고 요게 이제 땅이야, 땅. 경계라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선택 한번 해봐라 라고 한다면, 글쎄 나는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갈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몇 가지야?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죠. 고배 법칙 맞아요? 잇따라 동시에 B라고 하는 놈도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두 가지. 그리고 C도 몇 가지야?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따라서 토탈 몇 가지구나? 8가지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 말 이해해? 그래서 원소 개수가 토탈 몇 개라면? n개라면 각각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알았어? A1 사람이야. A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두 가지. A2도 몇 가지야? 두 가지. 아직 갈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특정한 놈이 어디로 갔다라고 한다면 그건 넣어주고 나면 걔는 가질 수가 안 생겨. 알았어요?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토탈 몇 가지? 2의 n제곱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고 잘 봐. 이때 여기에 A가 들어가 있어. 알았지? A가 딱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X는 부분집합인데 A라고 하는 놈이 X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해? 그럼 몇 개나 있을까라고 한다면 야 A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너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너는 얘는 선택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다시 여기 지우고 자 다시요. 여기다 옆에 쓸게. 선생님이 A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A, B, C, D라고 할게. A, B, C, D, E라고 할게. 그 다음에 X는 A의 무슨 집합이고 부분집합이고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놈은 X에 이렇게 되고 속하고 B는 X에 속하지 않아.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친다면 아까 선생님 한 것처럼 간다. 자 A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알았지? 너 어떻게 할래? 라고 했더니 나는 X의 원소라고 X에 속하게 나왔네. 그래서 A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B라고 하는 녀석도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더니 얘는 나는 속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되어서 여기로 가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 C라고 하는 건 몇 가지가 되는 거고 두 가지. D도 E도 몇 가지? 두 가지. 그 2의 몇 제곱이구나? 세 제곱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이에요. 자, A라고 하는 자, Y도 A의 부분집합이에요. Y도 A의 무슨 집합이라고 얘들아? 부분집합이 되겠고요. 자, X는 A를 속하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고, Y라고 하는 것은 A를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알았는지요? 그러면 이에 따른 X의 원소는 몇 개일까요? 이런 얘기. X의 개수는,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일까? 라는 얘기니까 A라는 놈에 대해서 선택권을 줬잖아요. 그지? 선택권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A를 갖고 있는 놈이 되는 것이고, 대신에 그럼 나머지 애들은 모르니까 나머지 애들을 가지고 2의 몇 제곱 나오는 거고 4제곱이 나올 거고. 자, Y의 집합 개수도 몇 개가 나오겠어 얘들아? 2의 몇 제곱 나오겠어? 4제곱이 나오겠죠. 이렇게 똑같겠죠. 다시 얘기해서, 자 봐봐, 원소 개수가 토탈 몇 개여서 5개야. A집합 원소 개수가 토탈 5개니까 A집합의 개수는 5개이고, 따라서 요것의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겠네?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겠어? 32개인 거 맞아? 맞지? 그러니까 X가 A에 이렇게 했을 때 요놈의 개수는 몇 개구나? 32개야. 그러면 잘 들어. 이 32개는 A 원소 입장에서, 그 A가 나라고 할게. 알았을까? 내 입장에서 나는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게 있겠지. 그지? 맞니? 그래서 A를 갖고 있는 게 있고 A를 안 갖고 있는 게 있을 거야. 맞아? 그 개수는 서로 어때야 되겠어? A를 갖고 있는 집합과 A를 안 갖고 있는 집합이 있을 거야. 부분집합 중에. 그 둘의 개수는 서로 어때야 돼? 쌤이 돼야 돼. 내 말 알겠을까? 같아야 되는 거야. 쌤 말 이해돼?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런 문제 한번 해결해 보자. 자, 뒤에 다 있는 건데 미리 여기서 그냥 해버리는 거야, 쌤이. 자, A라고 하는 놈이 1, 2, 3, 4, 5야. 알았을까요? 1, 2, 3, 4, 5야. 그리고 나서 X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X는 A의 무슨 집합인데? 부분집합으로서, 알았지? 부분집합으로서 X1, 오케이? X2 쭉 가서 XN이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아들어요? 이때 각자 이렇게 쓸게. 그냥 S라는 걸 쓸게. 요 놈을 XN의 모든 원소의 합이다. 모든 원소의 무엇이다 얘들아? 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았을까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때 n 더하기 모든 원소의 합을, 이것에 대해서 SX1 더하기 SX2 더하기 쭉 가서 XXN, 요거 합수를 한번 구해보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냥 선생님 생각나는 대로 쓴 건데요. 한번 해봐. 딱 1학년 때 모아놓고 하니까 좋다. 아. n은 나왔죠. n은 얼마가 되니 얘들아? 여기 있는 n이라는 거야. 여기 있는 n인 거야 얘들아. 알았지? 몇 개 있다 분집합이. 그러니까 원소 개수 몇 개니까? 5개니까. 그지? 토탈 다 나열하면 x1, x2 이렇게 했을 때 32개 있다. 이런 뜻이야 내 말은.
알았지? 세명이 막 들이댔는데 알았을까? 이때 각 부분집합의 원소의 총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전부 다 있는데 그럼 32개를 다 써야 되니? 32개를 다 여기다 써야 돼. x1은 공집합이야. x2는 2를 갖고 있는 거야. x3은 뭐 이런 식으로 2를 갖고 있는 거야. x32는 다 갖고 있거든. 이렇게. 알았지? 1, 2, 3, 4. 이때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얼마야? 1이고 여기는 얼마야? 원소 합은 0. 여기는 얼마가 됐고 2. 그치? 우리 보민이가 얼마나 안 줬는데 존다 지금. 선생님 좀 졸리게 하나 봐. 이거 다 더하라는 얘기야. 알았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우리 규동이가 생각이 좀 있는 친구잖아 원래. 좀 어떻게 할까? 규동이는? 전부 다 나열을 할 수는 없잖아, 그지? 나열을 잘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까 그 얘기야, 선생님 한 게. 자, 1이 몇 번 등장하느냐, 이런 얘기야. 1이 몇 번 등장할까, 이런 얘기. 알았니? 1이. 요거에서 1이 몇 번 나올까? 32개의 부분집합이 있는데, 아까 여러분 다 얘기했어, 나하고. 1이 몇 번 등장하겠어? 한 번? 2는 한 번? 아니잖아. 32개의 집합에 32개의 부분집합이 있다 이거야. 그중에는 1이 있는 게 있고 1이 없는 게 있어. 1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뜻이야. 다시. 틀리면 안 돼. 죽일 거야. 자, 1이 몇 번 등장해? 죽인다 했어, 내가. 1이 다 들어갈 수도 없잖아.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다시 32개의 부분집합에서 1이 등장하는 것은 몇 개의 집합에 등장했어? 32개의 집합에 다 들어가? 아까 했잖아. 1에다가 여기다가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너 들어갈 거야 말 거야 선택권을 준 거야. 그래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였던 거야.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바깥에 있는 거랑 안에 있는 거랑 개수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알았을까요? 같아야 돼. 페어해야 돼. 내 말 맞아? 아까 그 얘기야. A가 있는 거랑 A가 없는 거의 집합 개수는 똑같아. 됐을까? 다시 얘기해서 이름 몇 번 등장해? 다시 한 번 더. 자, 진짜 죽여. 자, 어떻게 돼? 웃으면서 죽일 거야. 자, 몇 번? 일은 16번. 맞지? 2도 이런 식으로. 알았을까? 모든 원소가 공평하게 생기겠지. 그지? 따라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라는 얘기겠지. 이해함? 자, 좀 다른 문제 한번 내볼게. 그러면 자, 이제 됐어. 자, 조합이 좀 들어간 건데 자, 요거에다 하나 원소 더 늘릴게요. 선생님 6이야. 6까지 써. 재밌잖아. 알았을까요? 재밌잖아. 이건 100% 나옵니다. 원소의 합, 부분집합 원소의 합.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것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부분집합에 대해서 원소 가지고 나올 거고. 자, 뭐냐면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요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알았지? 그래서 이때 X는 A의 무슨 집합으로서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이때 X의 원소의 개수는 4개라고 할게요. 몇 개? 4개라고 하겠습니다. 알았을까요? 4개라고 할게요. 그러한 놈이 몇 개 있고, 알았을까요? 똑같아요.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이거 묻는 겁니다. 알았더러? 그래서, 이거 묻는 거예요. 지우시고, 이것도 잠깐 고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쌤이 차 한잔 마시는 동안. 피곤해 죽겠네. 진짜 엄청 많이 먹었어. 응? 그러니까 휴가인데 뭐 먹어야지. 나만 안 먹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 사람이. 나 그런 거 싫어해. 밥이 진짜 왜 이렇게 맛있냐 밥이. 응? 우리는 고기를 근 단위로 먹거든. 그치? 1인분 아니고 한 근 먹었어, 2근 먹었어 이런 식인데. 광어 1인분, 광어 뭐, 키로 단위로 먹죠. 키로. 맛있게 많이 먹었네.
근데 뭐 몸에 들어오자마자 다 근육으로 바뀌어요. 난. 선생님 얘기했지. 그 증후군이 있다고 선생님 안 좋은 거. 조금만 움직이면 다 근육으로 바뀌는 증후군, 근육 증후군 알았지? 자, 미안. 생각해봐. 원소 개수가 4개인 건 몇 개나 있을까요? 여기 안에다가 집합 쉽지 않아. 결과적으로 쉽지 않아 얘들아. 알았을까? 여기에 몇 개 넣는 거야? 여기다가 요 안쪽에다가. 그래 4개 넣는 거야. 알았을까? 의도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내가 좀 예쁘니까 얘는 넣고 얘는 조금 내가 싫어해. 그럼 빼고 이래야 돼? 아니잖아. 그치? 여기 있는 애들은 진짜 공평한 애들이야. 순서가 없는 애들이야. 몇 개 생기겠어 그러면? 그렇죠. 콤비네이션 기호가 들어오는 거야 이제. 콤비네이션 6에 4. 알았지? 그럼 얘는 뭐랑 똑같으니까 콤비네이션 6에 2. 당연하지. 이쪽에 있는 2개를 이쪽에 들어 2개 빼는 거지. 그래서 15개 생긴 거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x1이 있고 x2가 있고 쭉 가서 x15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런 다음에 여기에 15개나 있단 말인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의 원소를 다 더하란 얘기지. 아까랑 조금은 다르지. 그지? 근데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일이 15개? 일이 있는 게 15개? 안 되는데? 15개를 어떻게 7.5개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또 여기는 다른 거야. 알았지? 15개가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일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묘한데 7.5개? 맞는 표현일 수도 있어 근데 얘들아. 어떻게 할까? 근데 이 원소가 몇 개 있다고 여기? 몇 개 있다고 이게? 4개. 알았을까요? 여기 힌트야. 4개 있네. 여기도 몇 개 있어? 이렇게. 알았지? 4개. 한번 해봐. 잠깐만. 2분만 드릴게. 퀴즈 같은 거야. 퀴즈. 퀴즈. 같은 거야. 피곤하죠? 오늘 저희 3시에가 기분 상했어. 선생님. 이거 선생님 거예요? 옛날 거야. 아주 옛날 거. 진짜 사람들이 뭐야? 라고 물어볼 거야. 너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샀던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아주 옛날 거야. 진짜. 근데 선생님까 지금 노트북 맡겼거든. 수리 맡겼는데 자꾸 블루스크린 떠. 근데 지금도 잘 돌아가. 진짜로. 지금 집에 아이맥도 있어. 역시. 그때도 이게 뭐야? 막 하는 거야. 어딨어? 본체 어딨어? 본체? 본체 어딨어? 이랬던 건데. 그런 재미로, 그지? 그런 거지. 요즘 건 풀 안 나오잖아요. 그지? 근데 나도 나이가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갤럭시로 가고. 나이 들어서 그런 것보다는 뭐 편하잖아. 편하기도 하고. 선생님 때는 MP3가 없었어. 놀랍지? MP3가 없어요. MP3로 변환해야 돼. 변환해서 아이폰에다 넣어야 돼. 일일이 다. 자, 아이폰에다가 곡 넣기가 그렇게 힘들었어. 이거 다 MP3, MP4죠. 이러냐. 자, 봐봐. 원소 개수 세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소 개수 몇 개 나올까? 4 곱하기 15 나오지. 요 안에 있는 원소가 토탈 몇 개일까? 60개야. 60개를 누굴 가지고 만들었을까? 예지야, 60개를 누굴 가지고 만들었어? 여기는 토탈 전체 원소 개수가 60개라니까? 걔들을 누구를 이용해서 만들었어? 여기 나와 있는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얘들을 가지고 60개를 만들어냈어. 60개를 집어넣었어. 60개? 치킨? 60개를 넣었어. 그러면 60개를 진짜네? 60개를
알았는가요? 60개를 어떻게 썼을까요? 여기를 60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6개를 토대로. 그렇죠. 이런 얘기죠. 2를 좀 더 많이 썼어? 2를 많이 썼을까? 3은 덜 쓰고? 아니죠. 똑같이 썼을 거야. 6개의 원소를 이용해서 60개를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원소 하나당 몇 개씩 들어간 거야? 10개씩 들어간 거야. 제 말 이용 맞아요. 따라서 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10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됐을까? 좀 오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원소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고요. 알았을까? 그냥 전체 주어져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냈을 때는 선생님과 같이 생각하는 게 좋겠고 경우의 수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알겠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까지 다 해결이 된 거거든요, 지금. 다음 페이지까지. 그래서 50분이어서 항상 이렇게 해서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